민경채는 자기가 낳은 딸을 2번 죽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를 도저히 용서하기 힘들었다. 납골당에서 나와 집 문을 열자마자 다리 힘이 풀려 현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올라왔다. 백미소가 내 딸이었다고. 4번 숨을 들이켜는 동안 4년 동안의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민세리가 동급생을 밀쳤던 날, CCTV를 없애라고 지시하던 자신의 목소리, 피해자 모친이 무릎까지 꿇으며 진실을 밝혀달라던 얼굴. 그때는 그저 귀찮았다. 세리는 우리 집 막내야. 인생이 흠집을 남길 수 없어. 그 말 한마디로 사람 하나의 인생이 지워졌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뼈로 느끼고 있었다. 그 피해자가 자기 뱃속에서 나온 딸이었다는 것. 백미소가 내 딸이었다니. 숨이 넘어가는 듯한 신음이 목에서 새어나왔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딸을 2번 죽였네. 그때였다. 집 안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큰아가씨. 공 실장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큰아가씨,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픈 거예요? 민경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피가 다 빠진 사람처럼 새하얗게 말라 있었다. 그 눈이 공 실장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당신 알고 있었지?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공 실장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다. 무슨 말을? 내 딸이 백미소라는 거.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공 실장의 가슴팍을 한 손으로 밀어붙였다. 알고 있었지? 알고 있으니까 그날도 나를 말리지 않았지. CCTV 없애라는 거. 피해자 모친 내쫓으라는 거. 다 지켜보면서도 말 안 했지. 공 실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큰아가씨, 그건. 대답해. 민경채의 손이 공 실장의 목을 감쌌다. 공 실장은 눈을 감았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알고 있었다. 잠시 후 공 실장이 간신히 손을 뻗어 민경채의 손을 떼어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공 실장이 민경채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찰싹하는 소리가 집안을 쩌렁하게 울렸다. 정신 차려, 경채야. 민경채의 눈이 커졌다. 지금 뭐라고 했어? 공 실장은 평생을 큰아가씨라 불렀다. 그 이름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경채야. 공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때가 됐다. 숨길 만큼 숨겼어. 민경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공 실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가늘어진 목소리가 그러나 이상하게 단단하게 이어졌다. 경채야. 내가 내 엄마다.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밖에서 지나는 차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거짓말하지 마. 민경채의 음성은 갈라져 있었다. 나는 민두식 회장 딸이야. 민강유통 후계자고 민지섭이랑 민수정이 내 오빠, 내 동생이야.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공 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 넌 평생 그렇게 믿게 키워졌지.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사실은 민두식 회장님 딸은 내가 내 자리에서 빼돌려 보육원 앞에 버렸다. 민경채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공 실장은 40년 전 일을 마치 어제처럼 또렷하게 떠올리고 있었다. 그날 공 실장은 20살이었다. 미혼모였고 가진 거라곤 빚과 아기뿐이었다. 아기를 낳고 하루 만에 분유값을 벌어야 했다. 그때 소개받은 집이 민두식의 집이었다. 막 태어난 딸이 있는 집, 식모가 급히 필요하다는 집. 아이 둘이 같은 날 태어나 있었다. 작은 방, 낡은 이불 위에 누워있던 자기 딸. 그리고 금실로 수놓은 요람한 비단 옷 입고 자고 있던 민두식의 딸. 공 실장의 눈이 떨렸다. 내 딸도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잠깐만, 정말 잠깐만 욕심을 냈다. 잠깐의 욕심이 40년을 망가뜨릴 줄 그땐 몰랐다. 공 실장은 밤이 깊었을 때 두 아기를 번쩍 안아 교환했다. 가난한 자기 딸은 좁은 골목 보육원 앞에 내려놓았다. 부잣집 딸은 자기 딸인 것처럼 껴안았다. 그게 너야, 경채야. 민경채의 다리가 풀렸다. 벽을 짚고 서 있던 몸이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나는 넌 민두식 딸이 아니야. 공 실장이 조용히 말했다.
내 이름도 사실은 민경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이름 공경채다. 민경채는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느낌이 나지 않았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디선가 오래된 장면들이 튀어나왔다. 어릴 때 민두식이 술김에 내뱉던 말.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세냐? 가족 사진을 찍을 때마다 어딘가 어색하게 떨어져 있던 자신의 자리. 아무리 성과를 내도 끝끝내 들을 수 없었던 잘했다라는 말. 혹시 그 모든 서늘함이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몸을 찔렀다. 그래도 나를 키운 사람은 민두식이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어디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 모순된 생각이 가슴 안에서 심하게 부딪혔다. 그때 백미소의 영정 사진이 떠올랐다. 그래도 내 딸을 내가 죽였어. 민경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흔들렸다. 너무 늦게 알았지. 공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알았다. 백미소가 내 딸이라는 거. 언제? 옥상 사고 나고 피해자 이름 들었을 때. 피 검사 결과가 내 혈액형이랑 정확히 겹친다는 걸 보고 그때 알았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민경채의 목소리가 폭발했다. 내가 그 아이를 세리 편 들겠다고 회사 지키겠다고 그렇게 짓밟고 있을 때 왜 말 안 했냐고. 공 실장은 고개를 들더니 마침내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를 꺼냈다. 경채야. 그때 너는 내 딸이기도 했지만 민두식의 딸이기도 했어. 그래서 나는 평생 그 집 식모였다. 내가 한 번 소리치면 나는 바로 잘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한 번만 쟤 치워라고 말하면 끝나는 인생이었다. 공 실장의 입술이 덜덜 떨렸다. 나는 내가 무서웠다. 그리고 민두식이 더 무서웠다. 도대체 공 실장은 왜 이렇게 늦게 입을 열었을까? 지금 이 말이 모든 걸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파국을 불러올까? 이후 일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경채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이름이 떠올랐다. 민세리. 민세리가 백미소를 괴롭혔던 이유. 그 무자비함 뒤에 숨어있던 이상한 열등감. 세리가 알고 있었을까? 민경채는 입술을 깨물었다. 백미소가 자기 동생의 손에 끌려 옥상에서 떨어진 날 민경채는 다른 사람의 파혼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문태경과 오자경의 약혼식이 깨졌다. 오자경은 마지막까지 문태경의 곁을 잡고 싶어 했다. 하지만 문태경의 눈은 이미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다. 백설이. 민두식이 키우던 비밀 투자팀 팀장이자 루시아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여자. 겉으로는 민강유통 이미지 메이킹을 책임지는 스타 기획자였지만 실제로는 민두식의 검은 돈을 굴리는 사람 중 하나였다. 문태경과 백설이는 서로를 향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오자경은 그 사실을 결혼식 전날 알게 되었고 분노와 수치심의 약혼식에서 폭발했다. 내 옆에 있는 건 나였어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여자만 보는 거야? 오자경의 울부짖음이 행사장을 뒤흔들던 그 시각 민세리는 옥상에서 친구를 몰아세우고 있었다. 너 우리 집 이름에 먹칠했지? 감히 루시아 이모한테 대들어? 세리는 어릴 때부터 백설이를 이상하게 의식했다. 처음에는 그저 아빠가 특별히 아끼는 직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눈에 보이는 사실이 늘어났다. 민두식의 회의실에 백설이는 언제나 가족보다 먼저 들어갔다. 경영 보고보다 백설이의 얼굴을 먼저 찾는 민두식의 눈. 그리고 민경채가 아무리 실적을 내도 외부 인터뷰는 항상 백설이가 나갔다. 세리의 마음속에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질투가 자라났다. 그 질투는 상처받은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다. 그래서 세리는 자기보다 더 약해 보이는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백미소를 향해. 한편 백설이의 인생도 평탄하지 않았다. 백설이는 이미 한 번 이혼을 겪은 상태였다. 전 남편 김선재. 김선재는 처음에는 따뜻한 남자였다. 힘든 시절 함께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성공하면 당신부터 편하게 해줄게라고 웃던 사람. 하지만 민두식과 손을 잡으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졌다. 기회가 왔어. 이 투자만 성공하면 우린 남은 인생 편하게 살아. 김선재는 민강유통 이름을 내세워 여러 사람에게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그 사업은 시작부터 무리수였다. 물류센터, 해외 리조트, 신사업 플랫폼. 그럴듯한 말 뒤에는 실제 자산보다 부풀려진 장부와 허위 계약서,
그리고 사기성 약정이 엉켜 있었다. 처음엔 실패를 인정하지 못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다음 투자금 들어오면 다 메꿀 수 있어. 그 다음이 오지 않는 동안 피해자는 늘어갔다. 어느 날 아이 학원비를 겨우 모아와서 투자한 부부가 찾아와 울며 물었다. 우리 돈 정말 안전한 거 맞죠? 이거 잃으면 우리 아이 유학은 끝이에요. 그때 김선재는 그 눈물을 보면서도 웃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절 믿으셔도 됩니다. 그 거짓 미소 뒤에서 백설이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다. 그날 밤 백설이는 고민했다. 이 사람을 버려야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끝까지 붙들고 같이 망할까? 결국 백설이는 이혼을 택했다. 김선재는 분노했다. 성공 눈앞에 두고 왜 내 옆을 떠나? 내가 떠나서 내가 망하면 그때도 떳떳할 수 있겠어? 백설이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이 이미 망가뜨린 사람들 생각은 해봤어? 이혼은 소리 없이 끝났지만 상처는 깊게 남았다. 김선재는 그날 이후 더욱더 무리한 투자를 밀어붙였다. 투자 실패, 사기 혐의, 금전 갈등.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김선재와 민두식, 그리고 그들의 검은 돈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민경채였다. 민경채는 항상 자신이 냉철한 사람이라 믿었다. 감정은 사치였다. 회장님의 뜻이라는 말은 가장 편리한 방패였다. 불편한 양심이 올라올 때마다 민경채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가족을 지키고 있는 거야. 회사가 무너지면 직원 수천 명이 길로 나앉는다. 한 사람의 피해보다 수천 명의 밥그릇이 더 중요해. 그 논리는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됐다. 그 습관이 자기 친딸을 짓밟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과정은 천천히 다가오는 번개 같았다. 분명히 천천히 다가오는데 맞는 순간 모든 걸 태워버리는 번개. 지금 바로 그 번개가 떨어졌다. 그날 밤 집안에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다. 민지섭과 민수정이 동시에 찾아온 것이다. 누나,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나가? 민지섭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버지 조사 받으러 간다는 얘기 벌써 회사에 다 퍼졌어. 주주들이 난리야. 누나가 미쳤다는 사람도 있고 영웅이라는 사람도 있어. 민수정도 울먹였다. 언니, 아무리 그래도 아빠를 고발하는 게 맞아? 우린 평생 아빠 밑에서 살았어. 잘못한 거 많다는 건 알아. 근데 그래도 우리 아빠야. 민경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금 흔들렸다. 그래, 나도 어제까진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곧 백미소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따뜻한 봄날 회사 행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아이. 저 대표님,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제 꿈이 대표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라서요. 그 아이가 자기 딸이었다. 그 아이의 관이 납골당 안에 들어갈 때 민경채는 회사 일정 때문에 장례식조차 가지 않았다. 언니, 말 좀 해봐. 민수정이 울면서 매달렸다. 언니가 입 열면 우리 가족 다 끝나는 거 몰라. 민경채는 조용히 말했다. 가족? 눈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죄책감에 미쳐가는데 아무도 몰랐을까? 민지섭이 이를 악물었다. 지금 그게 말이야? 순간 형제들 사이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옛날 일들이 모두 끄집어 나와 서로를 찔렀다. 억눌려 있던 금전 갈등, 유산 문제, 자리 다툼, 오랜 비난과 서운함이 폭발했다. 누나가 회장님 눈밖에 안 났으면 내가 이렇게 들러리처럼 살았겠어? 오빠는 평생 아버지 뒤에 숨어서 안전한 길만 골라다녔잖아. 그 말 다시 해봐. 가족 간 다툼은 피보다 더 뜨겁고 더 지독했다. 그 싸움 한가운데 공 실장이 서 있었다. 눈물 젖은 얼굴로 두 손을 모아 쥐었다 폈다 하며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다 그만해라. 이 집은 오래전부터 시작부터 잘못돼 있었다. 그 말은 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을 향한 고발이었다. 며칠 후 공 실장은 병원에 누워 있었다. 검사 결과는 잔인했다. 말기 위암. 이미 여러 곳으로 전이된 상태였다. 담당 의사는 모태주였다. 모태주는 병원에서 가장 성실하다고 소문난 내과 과장으로 오래전부터 공 실장을 지켜봐 온 인물이었다. 더 버티기 어렵습니다. 통증도 점점 심해질 거예요.
공 실장은 담담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아픈 게 뭐가 무서워요. 지금까지 숨긴 것들이 더 무서웠죠. 모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그래도 경채 씨에게는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공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입 열었어요. 이제 나도 조금은 편하게 가고 싶어요. 몸은 망가져가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맑았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공 실장은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된 것이다. 한편 문태경은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다. 문태경의 부모는 도원실업 한경수 사장 부부였다. 30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다. 그 사고는 오랫동안 단순한 사고로 처리됐다. 하지만 최근 한 사람의 입에서 새로운 말이 나왔다. 조필두. 민두식의 오랜 오른팔이자 그림자 같은 비서. 항상 뒤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름이 언론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 조필두가 술김에 말실수를 했다. 그때 그 사고 한 번으로 회장님 인생이 바뀐 거지. 도원 실험만 없었으면 민강유통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겠어? 그 말은 문태경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우리 부모 죽음이 정말 사고였을까? 문태경은 진실을 파고들었다. 보험 기록, 당시 경찰 조사, 정황 증언. 그리고 결국 민두식이 도원 실업을 집어삼키기 위해 교통사고를 조작했다는 흔적을 발견했다. 운전자에게 흘러들어간 비자금, 조사 과정에서 사라진 서류들, 바뀐 진술. 이 사실을 알게 된 날 문태경은 분노로 손이 떨렸다. 그 분노를 안고 백설이를 찾아갔다. 백설이는 이미 투자 사기, 비자금 조성, 횡령 의혹을 붙들고 고민하던 차였다. 우리 둘 다 민두식에게 인생을 빼앗겼어. 문태경이 낮게 말했다. 당신은 가족을 잃었고 나는 딸을 잃었어. 백설이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돌려받자. 그들은 결심했다. 민두식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민두식은 이미 여러 단계의 대비를 해두고 있었다. 비자금 계좌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고 명의는 장현숙, 스텔라장, 양말숙 같은 사람들에게 분산돼 있었다. 장현숙은 한때 유흥가에서 이름을 날리던 가수였다. 지금은 스텔라장이라는 이름으로 고급 라운지에서 노래를 부르며 민지섭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은밀한 관계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다. 장현숙 명의의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수상한 돈. 그 돈의 출처를 따라 올라가면 결국 민두식의 비자금과 연결됐다. 민지섭은 이 사실을 알고도 눈을 감았다. 오래된 사람한테 이 정도 대우는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 대우가 결국 수많은 사람의 노후 자금을 빨아들이는 통로가 되고 있었다. 투자 실패로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은 민강유통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우리 돈 돌려내라. 사기회사 민강유통 책임져라. 비난의 화살은 백설이와 문태경에게도 향했다. 루시아 정이 다 짜놓은 판 아니냐? 문태경 도원 실업 아들이면서 왜 민강유통 편 들었냐? 백설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쿡쿡 찔렸다. 한때 자신도 민두식 옆에서 숫자를 맞추며 웃고 있었던 과거가 떠올랐다. 그녀의 이중 생활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드러났다. 낮에는 선한 이미지의 사회공헌 담당 이사, 밤에는 비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그림자 회계.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 결정적인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민두식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다. 해외 부동산에 묶여있는 비자금을 한 번에 옮겨 새로운 회사로 갈아탈 계획이었다. 그 자금을 들고 도망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김선재였다. 김선재는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그저 열심히 살려고 했을 뿐이야. 누구는 원래 부자라서 실수해도 용서받고 나는 가난해서 실수 한 번의 끝장이냐? 그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공항 라운지에 앉아 술을 마셨다. 이번에만 성공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 이름으로 살면 된다. 하지만 그가 출국장으로 향하던 길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다. 문태경, 그리고 백설이. 둘의 뒤에는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어디 가려고요, 김선재 씨? 문태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김선재는 억지로 웃었다. 나 그냥 출장 좀 다녀오려는 건데.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인가?
백설이가 나섰다. 당신이 들고 가는 가방 안에 누군가의 노후자금, 자식 등록금, 병원비가 들어있어. 김선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넌 항상 그랬어. 백설이가 말했다. 사람을 숫자로만 봤어. 성공이라는 말 뒤에 숨으면 누구를 밟아도 된다고 믿었지. 김선재는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설이야, 나도 힘들었어. 나도 피해자야. 백설이는 조용히 웃었다. 피해자면 적어도 누군가를 더 다치게 하진 말았어야지. 그날 김선재는 공항에서 체포됐다. 사기, 횡령, 배임, 범죄 수익 은닉. 긴 혐의 목록이 그의 이름 앞에 붙었다. 이제 남은 건 가장 큰 산이었다. 민두식. 민두식은 끝까지 버텼다. 내가 누구 덕에 이 나라 물류 돌아가는 줄 알아? 나 쓰러지면 수천 명이 길거리에 나앉는다. 그 말은 예전의 민경채에게는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 수천 명 중에 내 딸도 있었어요. 민경채가 조용히 말했다. 아르바이트 이름표 달고 우리 회사 로고 가슴에 붙이고 병원비 벌겠다고 학비 벌겠다고 그렇게 일하던 내 딸. 민두식이 잠시 말을 멈췄다. 알고 있었어? 오늘 알았어요. 민경채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어야 했어요. 당신이 만든 판 위에 누가 어떻게 짓밟히는지. 민두식은 비웃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밟고 올라가는 거지. 너도 그걸 배웠잖아. 내가 가르친 대로 잘해왔잖아.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그래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날 민경채는 수사관 앞에 앉았다. 진술하시겠습니까? 형사의 물음에 민경채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네. 진술하겠습니다. 비자금 조성, 횡령, 살인교사, 사기, 회계 조작. 수십 년 누적된 죄들이 하나씩 나왔다. 형사는 처음에는 무덤덤하게 펜을 움직였지만 점점 손이 느려졌다. 도원실업 한경수 사장 부부 교통사고 조작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필두가 실행했고 아버지가 지시했습니다. 민강유통 옥상 폭행 사건 은폐 피해자는 백미소. 그 아이는 제 딸입니다.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제 딸을 한 번 버렸고 다시 한 번 죽였습니다. 이 고발은 남을 향한 고발이자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발이었다. 재판은 길고 지루하고 잔인했다. 신문에서 방송에서 사람들 입에서 수없이 이름이 오르내렸다. 민강유통, 썩은 기업. 재벌가 뒤에 숨은 살인. 딸을 버린 아버지, 아버지를 버린 딸.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박수를 보냈다. 백설이와 문태경은 증인석에 서면서 여러 번 떨었다. 도원실업 이야기를 할 때 문태경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었다. 그래도 말해야 한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백설이는 백미소를 떠올리며 증언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된 건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제가 그 판 위에서 돈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누군가에게는 통쾌한 장면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자기 살을 도려내는 일과 같았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선고일이 왔다. 민두식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정은 술렁였지만 가장 조용한 사람은 정작 당사자였다. 민두식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의외의 사람을 향해 손을 뻗었다. 민경채. 경채야. 아빠 살려달라. 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가명도 될 수 있을 거야. 너도 알잖아. 나 없으면 이 집 다 무너진다. 민경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뭐? 아버지란 사람이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한테 아버지는 이제 없습니다. 그 말은 판사의 말보다 더 무거운 선고였다. 민두식은 그 표정 그대로 끌려나갔다. 시간이 흘렀다. 누군가는 감옥에 갔고 누군가는 병원으로 갔다. 공 실장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됐다. 식사는 거의 못했고 진통제 없이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어느 날 모태주가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들어왔다. 오늘 나온 검사 결과입니다. 공 실장은 웃었다. 이제 와서 새로운 병이라도 더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모태주는 봉투를 열어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말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경채 씨와 백미소 양이 확실히 모녀 관계였습니다. 공 실장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그 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딸이 낳은 딸이라도 세상에 제대로 이름 한번 남기고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모태주는 잠시 망설이다 또 다른 사실을 전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뭔데요? 경채 씨 유전자와 일치하는 표본이 병원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 더 나왔습니다. 공 실장이 눈을 떴다. 또 누구요? 모태주는 조심스럽게 이름을 말했다. 민수정 씨입니다. 공 실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두식의 막내딸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민수정. 그 아이가 경채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 혹시 그때 내가 바꿔치기 했던 아기가? 생각은 거기서 멈췄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이 이 집안에 하나 더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다. 과연 40년 전 아기 바꿔치기 사건은 단 한 번이었을까? 민수정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진실이 드러나면 이미 무너진 이 집안은 또 한 번 흔들리게 될까?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이 더욱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무렵 또 다른 곳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민세리가 오랜 혼수 상태에서 눈을 떴다. 창고 화재에서 마지막까지 사람을 밀어내다 자신이 불길에 휘말려 의식을 잃었던 민세리. 그 화재는 처음에는 사고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민두식 측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일으킨 불이었다. 민세리는 그 속에서 피해자를 밀어내려다 함께 떨어졌다. 그 장면이 마지막 기억이었다. 눈을 뜬 세리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의 곁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았다. 백설이었다. 엄마. 세리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다. 백설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세리야. 세리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 알아. 내가 미소를. 말을 끝내지 못했다. 가슴이 막혀서 입술만 떨렸다. 백설이는 세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내 잘못도 있어. 그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이 세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어른들이 더 잘못했어. 그 판을 만든 어른들이. 세리는 눈을 감으며 울었다. 엄마, 나 벌 받을게. 그래도 옆에 있어줄 거야? 백설이는 세리의 손등에 입을 댔다. 우린 같이 벌 받을 거야. 같이 속죄하고 같이 다시 살아볼 거야. 그 순간 문태경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둘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입술만 꼭 깨물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병실. 이번에는 공 실장의 병실이었다. 민경채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을 찾았다. 낮에는 회사에서 조사에 대응하고 밤에는 병원으로 와서 공 실장의 손을 잡았다. 처음 며칠간 민경채는 큰아가씨라고 불렀다. 입에 붙은 호칭이 쉽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공 실장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한 번만 불러줄래? 뭐리요? 엄마. 민경채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그 한 단어가 나오면 지금까지 살아온 40년이 모두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공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다. 응. 그 한마디에 병실 공기가 눈물로 젖어들었다. 그날 이후 경채는 조금씩 달라졌다. 회사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사람 말을 끊지 않으려 애썼다. 직원들의 얼굴을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백미소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민경채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남은 인생을 지난 죗값으로 살 거야. 죽을 때까지. 그 다짐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갈림길 앞에 서 있다. 민두식은 감옥에 있고 김선재도 오랜 형을 선고받았다. 공 실장은 말기암으로 시간을 세고 있고 민경채는 친딸이자 가장 큰 피해자인 백미소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한다. 백설이와 문태경은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앞에도 아직 말하지 못한 비밀이 남아있다. 민수정의 정체. 공 실장이 숨기고 또 숨겼던 두 번째 진실. 그리고 모태주가 들고 온 검사 결과 뒤편에 숨어있는
또 다른 서류들. 그 서류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름들이 적혀 있을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이 다른 자리에서 다시 나타날까? 과연 이 집안의 출생의 비밀은 여기서 끝일까? 아니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40년 전 그날 밤에 일어난 두 번째 선택이 드러나게 된다. 공 실장이 마지막 순간까지 숨기려 했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백설이와 문태경, 민경채, 민수정의 삶을 또 한 번 뒤흔들게 될 것이다. 과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한 번 등을 돌리게 될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계속해서 태양을 삼킨 여자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